작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까지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국방부가 이를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자 국방부는 서류를 통째로 되찾아오는데요. 그리고 3주 뒤 국방부는 처벌 대상을 줄인 재검토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중 국방부의 최종 재검토 과정에서 MBC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발표 나흘 전 국방부 장관실에서 장관이 주재한 회의가 열린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사팀은 결국 이 의견을 최종 결과 발표에 반영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작년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중간 보고 받은 적은 없다? 예. 그런데 발표 나흘 전인 8월 17일 이 전 장관이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분간 열린 회의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도 참석했습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의 초기 수사 당시 장관 지시를 전달했고 김 단장은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을 되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조사본부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지만 참석자들은 처벌 대상인지 판단을 빼고 사실관계만 적어야 한다. 2명만 처벌 대상이 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본부는 결국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정리한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방식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를 열었다고 인정하며 언제 어떻게 결과를 발표할지 논의했을 뿐 중간 보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고 김동혁 검찰단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른 의견들을 참고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외압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초 8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 해병대 수사단 판단이 국방부에서 최종 2명까지 줄어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자, 관련 내용 계속해서 취재해온 법조팀 나세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점들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나 기자, 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앞서 앵커께서도 한번 정리해 주셨지만 이 날짜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단계는 작년 7월 31일 당시 이종석 국방장관이 참모들을 통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고 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무시한 채 수뇌부 의견과 달리 이틀 뒤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 원래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고요. 그러자 불과 서너 시간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가서 이 사건 기록을 가져와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국방부가 3주 뒤에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를 다시 경찰에 넘기는 과정입니다. 수중 수색 지시를 전달한 대대장 2명만 처벌 대상으로 받고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사단장은 관계자로만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이 단계마다 이른바 윗선이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왔고 저희 MBC 법조팀도 계속해서 이 내용을 취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 해병대 수사단 단계에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장관이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 제기됐었죠. 다만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이 사건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과 국방부 사이 다리가 돼서 미리 이 과정을 조율한 정황이 나왔고요. 기록을 받아온 국방부 수사관조차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 공수처에서 진술한 사실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방부의 재검토 과정에서도
장관이 중간 검토에 나섰고 결론을 사전 조율한 정황까지 더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오늘 그 문제 회의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국방부 간부들이 결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 건 아닌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시선을 좀 의식한 듯이 이 장관은 신속하게 조사본부가 잘 정리하라 이렇게만 말했다고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도 장관의 핵심 참모라고 할 수 있죠. 법무관리관 그리고 또 군 검찰의 수장인 검찰단장이 의견을 냈는데 조사본부가 정말 참고만 하고 자기 뜻대로 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는가 다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또 당시 조사본부 내부에선 왜 엉뚱한 사고를 우리가 뒷수습해야 하냐 이런 불만도 팽배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국방부 간부들과 조사본부 입장이 좀 이렇게 다소 다르다 보니까 2명은 범죄 혐의자로 적고 사단장 등 4명은 기록만이라도 넘기자 이런 일종의 고육지책이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공수처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계속 이 외압 의혹과 수사 상황 취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첩을 보류하고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또 재검토 과정까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제대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나세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 소속 수사관 이모 중사는 이첩 8시간여 만인 저녁 7시쯤 경북경찰청에 도착해 수사 기록 2건을 회수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검찰의 최상병 사건 기록 인수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 중사는 경북청 수사팀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서 회수하러 왔다고도 말했고 항명이란 언급도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를 수사한다는 걸 경찰에게도 알렸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작년 연말 이 중사를 조사하면서 항명죄 증거를 확보하면서 압수수색 또는 임의 제출 형식을 거쳤는지 확인하자 이 중사는 자신도 당시 회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검찰단장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증거를 임의 제출받을 때는 뭘 수사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어떤 자료를 넘겨받았는지 근거를 남깁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과 경북경찰청은 누가 수사기록 2건을 받아갔는지 당사자 2명이 서명한 인계인수증 1장만 남겼습니다. 범죄 혐의나 구체적인 회수 경위는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이 중사 진술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지휘부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회수 과정의 절차적 문제는 서류를 넘긴 경찰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게 종이에 인쇄한 수사 기록을 넘겨주는 동시에 전산상으로도 이첩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국방부가 수사 기록을 찾아간 뒤에도 전산상 공문은 결제하지도 반송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19일 뒤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재발표 날 반송 처리를 요청했고 경찰은 그제야 공문을 반송했습니다. MBC는 이 중사에게 회수 과정을 확인하려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 중사는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